우리는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계산된 값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f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줬대. 요 녀석 fx라는 거는 여기서 이 f는 펑션을 얘기하죠. 얘가 이제 뭔가 그 펑션을 얘기하고 여기서 f를 따온 거죠. 이거는 그냥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f가 얘기하는 건 식이라. 식. 여기 x로 이루어진 또는 x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이다. fx다라고 주어지는 거는 x로, 보통은 x에 대한, x로 된, 요 x가 들어간 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x가 들어간 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얘는 식 자체를 준 거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부분을 fx 부분을 그냥 y라고, y는 fx, 또 얘는 계산된 값이고 fx는 식인 거죠. 식이고 여기도 계산된 값인 거죠. fx는 식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계산된 값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그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y는 fx고 fx는 이거고 이렇게 거의 같게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럼 저 계산된 값인데 저 계산된 값에 어떤 영향력을 보자는 거죠. 영향력. 어떤 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칠까? 이 계산된 값에, y 값에 뭐가 영향을 많이 미칠까? 그러면 당연히 x제곱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요? x가 들어가면 얘가 되게 빨리 증가하잖아요. 엄청 크게 증가하죠. 여기가 되게 빨리 증가하죠. x제곱의 값이 x보다는 훨씬 더 빨리 증가하죠. 만약에 x에 2가 들어갔다, x에 2가 들어가면 여기는 4가 돼버리고 여기는 2가 되니까, x에 만약에 3이 들어가면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3이니까 얘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죠. 항상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리 증가하는 거를 나타내는 게, 그래서 이차함수는 곡선이 위로 갈수록 어때요?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청 가파르게 되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x제곱, 개빨리 증가하는 요 x제곱의 영향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곱이 나왔을 때는 엄청 빨리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 빨리 증가하는 거. 물론 개수가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a나 b나 또 상수항에 따라서 개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그 방향이 a라는 개수에 따라서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방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x제곱이 일단 엄청 빨리 숫자가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음수여도 얘는 양수로 계속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양수 쪽, x가 양수여도 y는 양수 쪽으로 계속 커지고, x가 음수여도 y 쪽으로 계속, y는 양수 쪽으로 계속 커지는,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그려놓고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영향력을 보면 항상 x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곱을 한번 살펴보면요, x가 만약에 1인데 1보다 만약에 x가 더 큰 경우와 1보다 x가 작은 경우, 만약에 1보다 x가 작다, x가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1보다 큰 경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2분의 1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이랑 여기 2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럼 x제곱이, x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제곱은 4분의 1이겠죠. 근데 x가 1일 때는 x제곱도 1이고 x가 2일 때는 x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x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2이 항상 얘가 기준입니다. 항상 기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3차, x 3차 함수나 4차 함수, 여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1일 때는 얘네들이 똑같아요. 지금 그죠? 1일 때 1 똑같죠. 근데 2분의 1,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영향력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1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때요? 이렇게 얘가 영향력이 더 크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x축, y축 해놨을 때, y는 x그래프, 이 직선이 y는 x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보면 0일 때는 0 똑같죠. 근데 1일 때는 어때요? 작다는 거죠. 언제? x가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작습니다. y는 4분의 1이 돼요. 이해되나요? 2분의 1일 때 4분의 1이 돼요. 어디서? y는 x제곱일 때. x제곱일 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러다가 x가 1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쭉 올라갑니다. 이참수. 이렇게. 기준은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x가 1일 때,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이차함수가 더 조금 증가하는데 x가 1보다 커질 때는 엄청 빨리 증가하죠. 이 상황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항 x제곱의 영향력이 어디서 더, 어떤 영향력, 어디에 대한 영향력? y에 대한 영향력이겠죠. x가 커질수록 어때요? x값이 1보다 커질수록 이 y값, 여기 y값, 계산된 y값이죠. 계산된 y값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얘는 함수다라는 거는 점들의 그때그때의 좌표, 즉 점, 그것들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연속이다라는 거고, 뭔가 영향력이 생기는구나. x제곱이 있으면 뭔가 영향력에 대한 생각,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x가 커질수록 y가 더 빨리 증가하는구나. x 값이 계산이 될 때 뭔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얘는 거기서 제곱이 되니까 더 빨리 증가하는 거야. 이걸로 인해서 이 계산된 y 값이 더 빨리 증가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증가량이 어떤 x의 증가량하고 그때의 y의 증가량, 즉 x가 x의 증가량, x가 하나 증가할 때 그 y의 증가량이 훨씬 더 얘가 더 빨리 증가한다는 거죠. 얘가 하나 증가할 때 얘는 막 쭉쭉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계수, 요 a가 0보다 크면 양의 방향으로 쭉쭉 증가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쭉쭉 증가하겠죠. 그러면 뭔가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가 증가할 때 쭉쭉쭉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직선이 아니라 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곡선이 될 거다라는 거죠. 곡선이 될 거다. 그래서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차함수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때 축의 방정식이 지나갈 거고, 그때 그 축의 방정식의 이 부분을 우리가 꼭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꼭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지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꼭지점의 y값이 가장 작죠. 그 꼭지점의 y값이 그래서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최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꼭지점의 y값이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가장 높은 거죠. 즉 이거가 y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y값이 계산된 거, y축은 세로 방향이니까 y축 계산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일 때가 제일 작은 거죠. y값이 반대로 y값이 계속 y는 세로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일 때가 제일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때에 여기 y값을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꾸죠? 아까 우리 시작을 할 때 얘는 계산된 값이라 그랬죠? 계속 반복합니다. 계산된 값인데 그 값이 특정한 어떤 값을 주는 경우, 어떤 특정 계산된 값 이렇게 주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함수는 그때그때의 순서상 그때마다 x가 뭐일 때 y가 뭐, x가 뭐일 때 y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상 점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이때는 어떤 특정된 계산된 값을 딱 주고, 그죠? 그러면 원래 y가 우리 뭐라 그랬죠? 아까 y가 이렇게 주었을 때는 x가 뭐뭐일 때, x가 알파일 때 y가 뭔가 계산된 값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x가 알파일 때 y 값 이렇게 한 거죠. 이 순서상, 그리고 이게 계속 여러 개가 오는 건데, 이때 갑자기 특정된 계산된 값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베타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니? 그러면 야 y값이 0이야. y값이 0일 때 이거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뭔가 계산, 산수 이런 걸로 파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얘는 y는 0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이차 함수 y는 아까 봤던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네 둘이 이거와 이거 두 개의 어떤 만남, 그래서 만남 스토리로 2차 방정식을 이해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y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중간 0이 y고 y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것만 빼면 얘네 둘이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우리는 얘도 y고 얘도 y야 이걸 생각하자라는 거죠. 얘도 y고 얘도 y야 이걸 생각해 두고, 그리고 여기 같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여기 같다라는 거를 만난다 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만남 스토리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은 만남 스토리다. 그럼 뭐하고 뭐의 만남이냐 보면요, 뭐하고 뭐의 만남이냐, 이쪽은 곡선이죠. 곡선.
그리고 y는 0이라는 거는 뭐예요? x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y가 0이다 그러면 얘는 x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래서 앞으로 이쪽 방정식은 항상 직선과 곡선의 만남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1차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했었던 뭐 ax 플러스 b 1차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직선과 직선의 만남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2차식 이상 되면 그때는 곡선이 생기는 거죠. 곡선과 직선 x축이죠. x축의 만남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물어보는 거에서 대답해 주면 되고 그때의 그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즉 2차 함수에서 x절편이라고 불렀던 것, x절편이라고 했던 것들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라는 걸로 또는 해라는 걸로 용어가 달라지지만 그 실질은 똑같다. 실질은 똑같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질이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냈었잖아요. 근의 공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고 이쪽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고 또 같은 게 빠지는 거죠. 이게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근의 공식은 우리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말 그대로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0으로 두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도출했었죠. 도출하는 거 잘 안되면 앞에 가서 다시 열심히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얘기가 하는 얘기를 내가 이해를 해야겠죠. 이 얘기가 하는 얘기는 지금 x축이 있고 이 x축에서 어떤 그래프가 그죠? 그래프가 여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아이고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딱 접하는 경우죠. 여기서 이렇게 접합니다. 지금 이렇게 접했을 때는 그죠? 이렇게 접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때는 더하거나 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얘가 자체가 0이라는 얘기고 얘가 0이 되려면 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좀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두 점은 축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에서 축의 방정식에서 똑같은 거리를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줬다고 그랬어요. 이 축의 방정식에서 똑같은 것을 축의 방정식에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 빼줬다. 똑같이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줬다. 그 얘기는 뭐다? 한 번은 더해주고 똑같이 한 번은 빼줬다. 이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줘서 여기서 두근 알파 베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어때요? 근이 없죠. 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고 저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i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i가 발생했을 때는 좌표 찍지 못한다. 그 얘기는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즉 곡선과 여기 있는 이 곡선과 이 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곡선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곡선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죠.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냐면 이 곡선과 직선은 결국에는 첫 번째 안 만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경우를 내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만날 때는 그때의 판별식이 그때의 루트 안에 있는 거가 안 만나려면 얘가 i가 나와서 좌표를 찍지 못해야 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중근이니까 그때는
좌우로 이동하는 거리가 없어야 돼. 이때는 양쪽으로 한 번 가고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해야 돼. 이때는 영도가 커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직선과 이차함수가 y는 어떤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 되는데, 이때 결국에는 이 두 식을 같다고 뒀죠. 두 식을 같다고 뒀을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는 만나고 있다. 즉 이차함수 곡선을 그려놓고 여기는 직선을 그려두고 만난다라고. 만나는 어디서? where? 어디서 만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이나 만나니?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 만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직선을 그냥 임의적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직선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곡선이 이제 그 부분이 움직이겠죠. 곡선이 움직이면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한 번 만나는 경우, 좀 내려오면 두 번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위로 이렇게가 있으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때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가 mx 플러스 n인데 여기 부분을 다 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0이 되고, 이러면 ax 제곱 플러스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b 마이너스 m의 어떤 x,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0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2차식의 어떤 판별식, 그 판별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판별식, 이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직선과 곡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다시 이 곡선이 이렇게 돼서 한 점하고 만난다. 그랬을 때는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선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즉 이항을 해서 식이 정리가 됐을 때 이쪽 부분, 여기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곡선, 새로운 곡선과 여기 부분 있죠. 이렇게 이항이 됐었을 때 이 부분을 떼서 오면, 그리고 나서 좀 내가 관찰을 하면 이쪽 부분은 뭔가 정리가 된, 그죠? 여기 부분 새로운 직선인 거죠. 새로운 직선. 여기는 0이니까 얘는 y가 0인 거죠. 즉 x축이 되는 거죠. 얘를 떼갖고 또 그랬군요. 얘가 더 나을 뻔했네. 결국엔 이항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항을 한다는 얘기는, 이항을 했다, 여기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내가 말하는 이 직선이죠. 이 직선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x축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 직선을 x축으로 내가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x축으로 보고 싶다. x축으로 옮겨놓고 보고 싶다. 왜 직선으로 해놓으면 내가 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이 녀석도 뭔가 달라지겠죠. 약간 이렇게 뭔가 달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회전이 되는 거죠. 회전을 시켜서 이항을 한다. 여기서 내가 이 이항한다는 얘기는, 즉 그림을 정리가 되면 걔는 회전을 해서, 그죠? 어떻게? 여기서 이 직선을 이 그림 전체를 회전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직선을 뭘로 보는 거야? 이때 x축으로 일치를 시켜놓으면 이때 이 곡선이 뭔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그걸 놓고 그대로 나는 적용하겠다.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이걸로 내가 판단하겠다. 즉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항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그림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항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